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래에 있는 소도시 담슈타트는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가 태어난 곳입니다. 355년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 머크는 의학 사업뿐 아니라 화학, 생명공학,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죠. 모르핀 같은 알카로이드에서 시작해 표적항암제, 실험실 시약을 비롯해 휴대폰 액정까지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활발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 머크는 창업자로부터 무려 13세대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 전 세계 66개국에서 4만 명의 임직원들이 일하는 다국적 기업 머크는 1668년 담슈타트 궁전 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천사약국에서 출발했어요. 체코 프라하에서 일어난 창문 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유럽 최대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후 약사 프리드리 야콥 머크는 천사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 인구가 2천여 명에 불과한 담슈타트에 단 2개 있던 약국을 외지에서 온 약사가 사들여 경영한 것이죠. 당시 독일에서 약국을 경영하려면 도제식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소 5년에서 7년간의 교육이 필요했고 약국 경영 시험에 통과하기 전에 실무 경력도 쌓아야 했어요. 담슈타트를 통치하는 용주 루트비이 6세의 허가를 받은 후 프리드리히 머크는 약국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 때부터 의약분업이 도입된 독일에서는 약은 반드시 자격 있는 약사가 제조하도록 엄격히 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약국이 개업한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잘 몰랐고 사용되는 약도 고대부터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나 동물, 강물에서 얻은 물질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약은 타당한 근거 없이 미신이나 종교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제약기술이 조잡했습니다. 지금같이 제약회사가 있지는 않아서 약사가 직접 약을 만들었죠. 사회적으로 약사는 수공업 장인과 유사한 위치로 동일 직업 조직인 길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 머크는 아들이 없어서 그가 죽자 조카가 약국을 물려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담슈타트의 인구가 늘어났고 합리성의 바탕을 둔 계몽주의가 확산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약업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세 연금술에서 발달한 근대화학이 약하게 운용되면서 1804년에는 독일 약사 제르트르너가 아편에서 모르핀을 추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약효가 있는 식물의 부위를 약으로 직접 사용했으나 모르핀이 나오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사용해도 아편과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모르핀을 시작으로 천연물에 바탕을 둔 알칼로이드 화학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식물에 있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화합물입니다. 인체에서 알칼로이드는 강력한 약효를 발휘해요. 19세기 초 각성제, 카페인, 말라리아 치료제, 키닌, 불교감 신경 차단제, 아트로핀 등이 식물에서 추출되면서 의료에 유용한 획기적인 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약업계는 너도나도 알칼로이드 생산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천연물에서 유효 성분만 순수하게 추출하는 게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816년 창업자에서 6대에 걸쳐 내려온 천사약국을 엠마뉴엘 머크 약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당대 독일 최고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와 교류하며 화학에 재능이 많은 엠마뉴엘은 식물에서 알칼로이드를 추출해 순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는 모르핀 외에도 16개의 종류의 알칼로이드 추출법을 개발했죠. 천사약국 지하에 있는 약품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실험하며 지식과 경험을 쌓은 엠마뉴엘은 공장을 지어 최초로 알칼로이드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공업으로 약을 만들던 천사약국에서 과학적 생산 방식을 갖춘 제약회사로 탈바꿈한 것이죠. 머크가 생산한 알칼로이드 약품은 약국에서 도매상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로 확대됐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약은 모르핀이었어요. 용량이 같으면 동등한 약효를 내는 높은 순도를 보장하는 머크의 모르핀은 우수한 품질 덕에 독일을 넘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에서도 판매되었습니다. 모르핀 외에도 1830년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자 살균 작용이 있는 염화석회 같은 화학 제품도 생산했어요. 엠마누엘이 죽은 1855년에는 직원수가 55명으로 늘었고 제약사업은 3명의 아들에게 넘어갔죠. 첫째 아들은 관리 판매를 담당했고 둘째 아들은 연구개발 그리고 막내 아들은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1903년 머크는
수면제의 대명사가 된 베로나를 처음으로 생산했습니다. 강력한 수면 효과를 내는 최초의 바비투레이트 계열의 수면제 베로날은 인기가 좋았죠. 베로날의 판매를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에르에게 맡겼는데 머클은 다른 제약회사와 협력하며 연구 개발에 기반한 약을 만들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머크는 직원이 1200명에서 210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1200만 마르크에서 2600만 마르크로 증가했습니다. 수요 폭증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했고 약품 외에도 시약, 표준용의 스킨 파우더도 만들어 판매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갑자기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대규모 참전으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공사진 인하에 필요한 화학약품과 총알, 포탄도 만들었어요. 군수품을 제조해 독일군에 공급한 것입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자 프랑스군이 머크 공장을 점거했고 밀라노, 모스크바의 해외 지사들도 잃고 말았어요. 미국에 설립한 머크 앤드 컴퍼니도 완전히 분리되어서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으로 매각되고 말았죠. 전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독일 경제가 추락하자 머크는 비타민과 농약을 만들면서 제품을 다양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당시만 해도 일반적이었던 알카로이드 생약을 알약으로 바꾸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면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먹기 좋게 나온 알약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4년 12월 연합군이 대규모 공습으로 담슈타트에 있는 공장 80%가 파괴되고 말았죠. 히틀러가 즐겨 주사로 맞던 앰플 약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패전 후 머크는 독일 기업이라는 이유로 70여 개 해외 판매망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다른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 경제는 기적같이 부활했고 고도 성장을 이어나갔어요. 1980년에서 1990년대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의약산업이 급성장했고 선진국에서 제약산업은 성숙기에 도달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신약 개발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고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죠. 한국, 이스라엘, 중국, 인도에서 만든 우수하고 저렴한 제네릭이 쏟아지자 머크는 차세대 바이오 회사와 대규모 합병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럽 최대의 생명공학 회사 스위스의 세로노를 합병했고 2010년에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밀리프와를 인수했어요. 머크는 기부에도 열심입니다. 2007년부터 디스토마의 한 종류인 주혈흡충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프라지칸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주혈흡충은 세계적으로 약 2억 6천 명이 앓고 매년 20만 명이 사망하는 병입니다. 어린이 감염이 높고 성장을 저해하며 빈혈을 일으키죠. 심하면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혈흡충을 치료하기 위해 머크는 세계보건기구에 프라지칸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바이오 약품에 역점을 둔 머크는 직장암 치료제 얼비톡스와 자가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레비프를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의학, 화학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로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액정의 매출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300년이 훌쩍 넘도록 기업을 키우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머크의 생명력은 남다릅니다. 지금도 담슈타트에서 천사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랜 가족기업이면서 인재 영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성공한 머크의 사례는 우리나라 제약 업계에도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